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 요즘 아무리 봐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어떻게 수상하고 이상하냐?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동영상 등장했는데 이거 김정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헤어스타일을 이상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리설주 죽겠는데, 정상이라면 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건군절 쇼크인데요. 무력 최고 사령관이 사라졌다 라는 제목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북한이 무력 최고 사령관 명의로 대대적으로 군 진급 인사 선물을 했는데요.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월 5일 오전 무력 최고 사령관 명의로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편제 및 군사 칭호를 높여줄 때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 군단장, 정치위원 등 장년급 위주로 승급을 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군단, 사령부, 좌급 군관 승급 문제까지 명시했다. 승진이라는 선물을 좀 더 많은 인물들에게 제공했다는 뜻인데, 작년에 단 한 번도 군부대 현지 시찰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행보라는 말들이 있다. 자, 무력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모든 직함 중에서 가장 먼저 올랐던 게 무력 최고사령관이었죠. 그런데 그런 무력 최고사령관이 2021년 단 한 번도 군부대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건군절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진급 인사 단행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장군이죠. 별자리들, 이 장년급들에 대해서 무력 최고 사령관 이름으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좌급, 우리가 지금 영관급이죠. 소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소좌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좌급, 우리가 지금 영관급, 이 인사를 김정은이가 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영관급 인사 그냥 전부 다 했다. 이 말인데 희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데, 이게 진짜 과시고 정말로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진급 선물을 뿌렸는데, 그 뿌린 주체 무력 최고사령관이 관영 매체에서 완전 사라졌죠. 자, 2월 8일 노동신문 사설에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영도에 절대 충실한 혁명적 당군이다 라는 사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혁명적 당군인 조선인민군은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 중앙이 기리는 한 방향으로만 곧바로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최정의 혁명 강군으로 당의 명령에 오직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군 특유의 참모습이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발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당 중앙을 받드는 길에서 변함을 모르는 충성의 전위되어 참된 혁명가 집단으로 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조선인민군은 무력 최고사령관의 이 명령에 오직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군대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당의 명령에 오직, 그리고 당군, 뭐 수령의 군대, 총폭탄 정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진짜 조선인민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 그래서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 그 백두혈통의 군대라고 그동안 당규약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 다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진급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 대한 칭송, 감사, 또 그에 대한 충성,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중앙은 당중앙군사위원회죠. 그 당중앙군사위원회 멤버는 김정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사라졌죠. 여기에서는 뭐 자아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이 자아 비판한 사람들은 전부 당뇨, 그리고 내각에 있는 이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이죠. 장관급들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얘기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아 비판하기에 곤란하겠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 오지 마라. 라고 하고, 이 군부 인사들은 하나도 자아 비판 안 했어요. 오직 당, 그리고 내각에서만 자아 비판을 했는데, 자, 연합뉴스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를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김정은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라고 했는데 김정은 없이 최고인민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왔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아마 올 초부터 또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위상에 이제는 뭐 다다랐다. 이런 기사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수령 그리고 국가주석직에 오를 것이다. 뭐 수령이라는 이야기는 뭐 진작에 하고 있었는데 국가주석직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위상, 권력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이제 잡아채는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라는 기사들 여러 군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이 통일부 또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대북 정책에 발맞추어서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달라요. 자, 그가 왜 이 최고인민회의에 나왔어야 될까요? 바로 국가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나왔었어야 됩니다. 자,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선임 기자 인터뷰를 RFA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사람은 북한 전문 기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이 개정될 건지 아닌지에 주목했었다. 김정은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취임한 지 10주년이다. 권력 승계 작업을 완성한 김정은이 독재자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김일성 주석과 같은 지위인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었다. 주석 취임을 위해서는 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최고인민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번 북한 보도를 보면 헌법 개정은 의제에 올라가지 않았고 김정은도 불참했다. 김정은이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가주석 안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국가주석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국내 거의 뭐 어떤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치 언론인가요? 그런 자들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국가주석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자, 무력 최고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 무력 최고사령관이 이 건군절날 그 무력을 만들었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인사를 하러 가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여기는 오직 현역 군인들만 나왔어요. 류영길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림광일 총참모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태섭 사회안전상 외 다수의 군인들이 나왔는데 여기 안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중간에 딱 있어서 이 군대는 나의 군대야 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없음으로 해서 이 조선인민군은 김정은의 군대가 아니고 그냥 조선노동당의 군대다.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는 사진이죠. 이 중간에 김정은이가 있으면 여기들은 전부 나의 쫄이야. 이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잠이 부족해서 안 나왔을까요? 아니죠. 나오지 마라 하니까 못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군절 행사에 그 어떤 매체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력 최고사령관인데 이 사진 다시 한번 봐도 아무리 봐도 김정은 아니죠.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전 74주년을 맞아 군 고위 간부들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당, 정 간부들의 군부대 위문 등 행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겸 국무위원장 동정은 북한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건군절 행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 동정 언급은 없었다. 과거 김 위원장은 건군절 계기로 장병 위문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관련 동향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관측되지 않았다. 무력 최고사령관이면 이 건군절날 당연히 이 군부대에 치하하고 위문하고 포상하고 또 그 군 관련한 일정을 보내야 되죠. 우리도 국군의 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그런데 여기는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무력 최고사령관이 그런 짓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뭐야 이거? 우리 무력 최고사령관 어디 갔어? 우리 생일날. 왜 우리에게 치아 안 해주는 거야? 라는 불만 쌓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김정은이는 정작 이름만 그냥 뭐 무력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진급을 단행했어. 이렇게 해서 진급 많이 시켜주고 기분 좋은 사람 많이 만들어준 다음에 정작 그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리병철 군부 최고 실력자 중에 하나였던 리병철, 그리고 지금 다시 복귀를 했는데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 남포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다가 그게 걸려서 방역조치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아갔다라고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정천은 지금 복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리병철은 잘 안 보이는데 최근에 최고인민회의할 때 주석단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목했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월 9일 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언론 보도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교역은 물론 사람의 입국도 전면 차단해 지난해 식량난까지 발생한 북한이 이 와중에 고위 간부가 타기 위한 목적으로 한 대당 12만 5천 달러, 약 1억 4,950만 원짜리 일제 토요타 SUV 4대 수입을 시도했다. 아니, 토요타 랜드크루저라는 이런 SUV가 있어요. 딱 봐도 엄청 크죠. 토요타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정은이는 렉서스, 토요타에서 나오는 렉서스 SUV 타고 있죠. 김정은이 차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백두산 가고 할 때 렉서스 타고 가는 거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렉서스는 고급 모델이에요. 우리 현대자동차로 치면 렉서스는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급 브랜드고 그 외에는 그냥 현대 뭐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타에서 나오는 랜드크루저인데 이 토요타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 12만 5천 달러짜리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짜리 SUV 4대를 당시 수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거 타겠습니까? 렉서스 있는데. 그러면 이 1억 5천만 원짜리 SUV 그 어목한 시기에 쌀 수입했다고 마구마구 날아가는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이 정도 한 4명 정도가 야, 나 저 랜드크루저 마음에 든다. 저거 좀 사와봐. 이렇게 했다라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얘들은 뭐 일본 뭐 제국주의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그리고 얘들의 지령을 받은 이 한국에도 일본을 아주 나쁘게 나쁘긴 나쁩니다만은 더욱더 나쁘게 프레임화해서 일본하고 입도 썩고 말도 썩는 것조차도 나쁘게 프레임화 시켰죠. 이 종북들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쟤들은 중국제 SUV 천지로 많은데 중국제 SUV 안 타고 일제 토요타 랜드크루저 이 SUV 타고 다니는 이자들, 타고 싶어하는 이자들, 정말 뻔뻔한 이중 인격자들 아닙니까? 예담으로 제가 채널 A에서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왔는데 요즘 이 차가 지나가는데 아주 운전을 거칠게 하는 차가 있었어요. 뭐야 하고 이제 백미를 보니까 일제 그 소형 SUV, 혼다에서 나오는 소형 SUV가 막 차 운전을 아주 그냥 볼썽사납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자가 아주 하고 이제 저를 추월해서 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만하게 노란 리본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렇게 일본을 뭐 토착 왜군이 뭐니 하면서 일제 SUV 저렇게 타고 그리고 운전 저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는구나. 정말 앞과 뒤가 다른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예담입니다. 아무튼 그들처럼 이렇게 비싼 SUV, 그 혼다에서 나오는 소형 SUV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제일 비싼 1억 5천만 원짜리 SUV를 이 어목한 시기에 저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네 놈이나 있다 이겁니다. 북한에. 자, 그런데 김정은의 이 권력 이상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2월 1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설명절 경축하는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부인인 이설주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침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 떨어지게 이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게 김정은이가 맞나? 이 김정은은 올백이죠. 저처럼 올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른쪽 머리를 살짝 내렸어요. 그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 오른쪽 머리 쪽에 뭔가 상처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이 이마가 김정은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좀 살짝 가려.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평생을 올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 살짝 내리면 굉장히 스스로가 이상합니다. 아침에 이 머리 정리할 때.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머리를 살짝 내리고 나와서 이렇게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해 벌리고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영상인데 리설주가 말이죠. 김정은이가 여기 있는데 리설주가 추월해 가지고 지가 악수를 다 하고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리설주가 악수 다 하고 나서 김정은이가 좋다고 이제 악수하고 그렇게 나오고 합니다. 이건 과거 김정숙이 해외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손 먼저 들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 원래대로라면 완전히 이거 죽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경애하는 좋은 비서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뜻깊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아니, 이설주가 어떻게 최고 존엄보다 아무리 부인이면 부인이지 북한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니죠. 악수하려고 하는데 리설주가 쑥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손을 또 뺍니다. 또 빼줍니다. 그리고는 리설주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자기가 먼저 악수를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뒤에서 악수를 하는데, 자, 여기 김정은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이게 김정은 맞습니까? 아무리 살이 빠졌다 하더라도 또 머리를 이렇게 살짝 애교머리처럼 내렸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맞습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김정은은 이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타던 자는 그게 김정은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타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 제가 그 영상 말씀드렸지만 그 한두 번 타고 그 영상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몇 시간 탔을 겁니다. 그 영상 찍기 위해서, 좋은 장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김정은이가 몇 시간 타주겠습니까? 진짜 김정은이라면? 저는 그러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 권력이 장악한 북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김정은은 아직도 살아있기는 한가할까요? 그리고 김정은의 가케무샤 또는 대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김정은, 저는 정말 김정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역을 내보내고 어딘가에서 쉬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 세상에 없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결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이 없다. 그림자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북한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한미동맹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꾸어서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북한의 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면은 빨리 저기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강단을 가진, 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